일본 관련해갖고 한미훈련 관련해서 일본의 표기 얘기가 또다시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뭐 뉴스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미군이 한미일 세 나라가 아니라 한미 두 나라 훈련에서도 일본해로 적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미 해군과 인도 태평양 사령부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훈련 장소를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적혀 있습니다. 군인들은 고지식해요. 한번 용어를 바꿔주면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작전 정부가 개호구니까 그러니까. 일본어라고 해도 허허허허 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일본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를 들어 한미일이 같이 훈련을 했어. 근데 한국은 동해라고 그러고 일본은 일본해라 그래서 뭔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헷갈릴까 봐. 야, 일본해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동해에서 만나자 그러면 서해로 갈까 봐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무튼 그 핑계를 대서라도 아무튼 그 셋 안에서 용어를 일본해로 쓰자. 이것까지는 진짜 정말 양보를 하고 해서 그럴 수 있다.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되지만. 왜 양보를 자꾸 해요? 아무튼 했다고 치자고. 얘는 당했으니까. 자, 이제 끝나고 한미가 같이 하면 네. 한미는 한 번도 거기를 일본해라고 써본 적이 없는데 동해라고 하거나 동해라고 해서 쭉 써왔는데 일본해를 갖다가 또 걸고 나오면 우리 측에서라도 얘기를 해갖고 이러면 안 되지. 그때는 뭐 연합훈련이고 일본도 있어서 헷갈리지 말자고 했다고 치면 우리 둘이 하는 데서는 이거는 동해라고 해줘야지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항의를 했나? 항의를 할 수가 있나? 얘들이? 이렇게 해도 그러면 독도는 일본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나라가?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국방부 관계자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수정 조치 중이다라고. 끝났는데 무슨 수정 조치야? 훈련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지난번에도 그걸로 썼으니까 계속 써야지. 그리고 또 밀고 갈 거 아니야. 한 발씩 양보하기 시작하면 되돌려 받을 수가 없다니까. 죽기 살기로 안 돼, 이씨, 일본어로 해야 돼, 그러면. 다음번엔 그러면, 일본어로 하는 거 못해, 동해로 해야 돼, 그러면. 그럼 다음번엔 동해로 해줄게, 라고라도, 개기고 버티고 해야지 이게 되는 건데. 글로벌 호구입니다, 호구. 이게 군인이 모질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통수권자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만 가지면, 이 용어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1차 방류가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안에는 방류가 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차를 또 한대요. 오늘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진짜 예고도 없었어요. 사전에 알리지도 안 했고, 우리 알리긴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기사에 잘 반영이 안 됐죠. 안 올라왔죠. 그래서 2차로 얘네들이 또 방류를 하는 이유는 뭘까? 내년 상반기 때, 그러니까 4월 즈음 해가지고 선거 때는 방류를 안 하려고 미리 푸는 것 같아요. 미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일본 도쿄전력이 외신을 상대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때 핵폐수 1차 투기를 마친 뒤 진행한 점검 작업을 통해 희석 설비의 상류 수조 4곳에서 도장이 10cm 정도 부푸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장에 균열이 없고 수조의 방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지금 2차 투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그 페인트가 부풀었다는 얘기는 안에서 가스가 스며들었다는 얘기고,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 방류조가 클랙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 그 용기 자체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방류조 안에서 방류를 시작하게 되면 필시 일부는 토양으로 흡수가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거긴 한데. 뭐가 좋아요? 아니, 그만큼 바다로 안 나가니까. 아니면 시설을 점검한다고 방류를 멈춰야 되니까. 일본 땅만 땅만 조금 더 좀 젖어드는 거니까. 근데 아유. 이거를 갖다 전면적인 보수 공사를 하게 되면 어디가 깨진지를 모르니까 도장을 다 걷어내고 주변에 있는 걸 다 파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새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야. 아마 보수하는데 6개월이 이상 걸릴 거예요, 만약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밀린 거를, 나갈 거를 땡겨서 미리 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 놓고 보수공사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거철 피할 거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을 어떤 방식으로 정상적인 메커니즘을 거쳐서 한다는 보고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방류를, 폐기, 투기를 시작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러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차 때 방류로만 해갖고도 벌써 기준치, 지네들이 얘기했던 기준치가 넘어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학적인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데 반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네요. 네, 이건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국가가 안 하는데. 어. 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흔한 그 제소도 안 해주잖아, 해양재판소에다가 지금 이 정부는. 이거는 진짜 정은이가 쫓아가갖고 조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수산물 국적 세탁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1월에서 8월 적발된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총 164건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억 1천만 원 정도 규모예요. 근데 이게 적발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적발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적발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중간에서 선적 세탁을 하기 때문에 적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행선지를 바꾸면 이게 티가 나요. 그러니까 이걸 홍콩으로 보냈어. 근데 홍콩으로 보낸 배가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배가 그대로. 그러면 이게 선조 화물 기록을 추적을 하게 되면 이게 바뀌어요. 이 자체가 그거 들킵니다. 근데 이거 화물 세탁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내려요. 홍콩에다가. 홍콩에서 안 풀고 다른 배에다 담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안 들킵니다. 그럼 왜 어떨 때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소규모라서 걸려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 요럴 때 얘네들이, 아니면 물건이 너무 급해가지고 더 이상 하역 작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일 때 요런 식으로 세탁을 하고요. 진짜 제대로 수산물 세탁하는 애들은 중국으로 수출을 해갖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다시 재수출하는 형태로 해갖고 원산지를 바꿔버립니다. 중국산으로. 이런 경우는 절대 안 들켜요. 그래서 중국산 수산물들 일본이 많이 갖고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제일 걱정한 게 그거였어요. 과연 저기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산물들 중에 정말 중국에서 들어온 것만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모든 게 다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참깨도 들어오고, 뭐 잣도 들어오고, 생선도 들어오고, 새우도 들어옵니다만, 이거 중국에서 다 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수입해갖고 온 것들 중에 국내 유통하고 남은 것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산 깨로 알고 있는 거 아프리카 수단산이에요. 진짜 좋은 중국산들은 중국 안에서 지네들이 먼저 먹어버리고 수단에서 갖고 온 껍질밖에 없는 그 착유율이 떨어지는 이런 깨들이 다시 중국산으로 해갖고 들어와요. 그럼 질이 형편없는 거죠. 어류나 생선류들도 다 똑같습니다. 제일 동아시아에서 큰 어류 수출국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에서 굉장히 많은 건포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쥐포부터 시작해갖고 건포와 새우, 말린 새우, 칵테일 새우, 냉동새우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럼 중국은 그걸 전부 다 지금 산동성에 있는 청도 쪽으로 다 갖고 들어와요. 그럼 그걸 갖다가 내륙에 수출할 수 있는 분량이나 가공공장에 파는 건 팔고 남은 건 어떻게 한다? 중국산으로 되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놓고 봤을 때 진짜 또 일본 업자 하나가 중국에다가 회사를 하나 차리고 그걸 갖다가 그쪽 회사를 통해서 세탁해 갖고 하역까지 해서 선적을 아예 바꿔 가지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수출입을 끊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세탁돼 갖고 들어오는 양도 상당히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이게 그 이번에 중국이 수출을 안 받아주면서 일본산 가리비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에는 보기 힘든 고급 대형 가리비들이 많이 쌓였다 그랬잖아요. 애초에 이걸 중국에 받아줬으면 거기서 남은 물량은 한국으로 또 들어올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 문제는 국제거래를 일일이 다 찾아보고 현지에 가갖고 이 출발하기 전에 참고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서류상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산 원산지 표시 위반이 1년간 적발 건수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 위반 수산물 가운데는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적발은요, 단속반이 나가서 적발할 수가 없어요. 내부 고발에 의해서 이게 적발이 됩니다. 그럼 내부 고발하는 놈 누구냐? 큰 손들. 내가 크게 헤쳐먹는 놈들이 신규 업자나, 나 같은 파산기 쓰기 전 똘마니가, 이거 수입 오류가 좀 된다네? 그래갖고 내가 거기서 갖고 들어와. 그럼 그때 가서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네들이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규모가 작아, 이런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산지 이 속이는 거 말고 미표시도 있대요. 이 미표시도 일본산 수산물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지어 원산지 미표시가 처벌 수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산지를 속이는 것보다는 표시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미표시를 하고 통과만 되면 되거든. 그 역시 이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각 부의 장관을 그 부에서 가장 그 부 관련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을 안 치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전문가를 안 치지. 그렇지. 자기네가 다 해봤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더 크게 헤쳐먹어야지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우리 세우가 제가 봤을 때 나쁜 놈 잡는데 그 일가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안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지금 원산지 표시 안 한 것들은 일본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훨씬 다른 데보다 훨씬 높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나쁜 사람 잡는데 저는 세우가 꼭 책임자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잡아낼 것 같습니다. 책임자에 앉지 말고 돈을 벌면 안 될까요? 안 되고요. 정말 이 정부에서 돈 벌기 너무 좋거든요. 안 되고요. 네. 예, 매의 눈으로 제가 지켜볼 거고요. 예, 나쁜 놈만 잡았으면 좋겠어요. 다 나빠요. 제가 보기에 다 나빠. 제가 알고 있는 놈들은 다 나쁩니다. 네. 본인이 제일 나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제일 착하죠. 나쁜 아, 놈들 나쁜- 중에. 네, 나쁜 놈들 중에서 제가 제일 착합니다. 그래서 저는 못 저지른 거예요. 그 새끼들은 다 나쁜 놈 새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권에서 가장 많은 범죄 저지르고 가장 나쁜 놈들이 대통령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대통령년을 하고 있는 거죠.